혹시 요즘 누군가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속이 뒤집히지 않습니까? 힘들 때 반찬 싸주고 급할 때 돈도 빌려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사람. 평소엔 연락 한 통 없다가 자기 아쉬울 때만 번개같이 전화해대는 인간. 아직도 그걸 모르세요? 하며 대놓고 나를 무시하는 무례한 사람. 식당 직원한테는 하대하면서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90도로 꺾이는 이중적인 인간.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내가 언제 그랬냐며 오리발 내미는 후안무치한 놈.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인간들 주변에 한둘은 꼭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계신가요? 나이 먹고 사람 다 쳐내면 나중에 외로울까봐. 그냥 내가 한 번 더 참고 말지.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건 배려가 아니라 내 영혼을 방치하는 겁니다. 착한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무책임한 겁니다. 독설가로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다. 그런 인간에게 기대를 거는 것 자체가 지옥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뭡니까? 똑같은 나이를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인간들 때문에 속 썩지 않고 멀쩡하게 잘 삽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호를 읽는 겁니다. 이 신호가 보이면 1초도 안 쓰고 거리를 둡니다. 참지도 않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한 겁니다. 오늘은 그 신호 5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들 틈에서도 멘탈 강하게 지키는 법까지. 60년 넘게 사셨으면 이제 아실 겁니다. 사람은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내가 끊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 공부가 세상에서 가장 남는 장사입니다. 구독 하나로 인생 미천 두둑이 챙겨가십시오. 요즘 인간관계 시작합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내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문제야. 이런 말 주변에서 듣지 않습니까? 실수했으면 미안하다 한마디면 끝날 일인데 꼭 변명부터 하는 인간들. 잘못을 인정하는 걸 본 적이 없는 놈들. 당신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틀렸다는 걸 인정 안 하니까 고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제자가 토론에서 명백히 틀린 주장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 주장에 모순이 있네. 다시 생각해 보겠나? 그 제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주장이 틀린 게 아니라 선생님이 제 말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친구는 가르칠 수가 없네. 본인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네. 결국 그 제자는 평생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소크라테스의 가장 위대한 제자 플라톤은 달랐습니다. 플라톤은 자신이 틀렸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위대한 철학자가 됐습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도 반복됩니다. 인천에 사는 64세 강민호 씨 이야기입니다. 강민호 씨에게는 오랜 친구 송재현 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송재현 씨가 강민호 씨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민호야, 한 달만 빌려줘. 딱 한 달 뒤에 갚을게. 강민호 씨는 믿고 빌려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강민호 씨가 전화했습니다. 재현아, 지난번에 빌려준 돈. 송재현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미안한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아직 못 갚겠어.
조금만 기다려줘. 2달이 지났습니다. 또 연락이 없었습니다. 강민호 씨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재현아, 이제 좀. 송재현 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내가 안 갚으려고 그러는 줄 아냐?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너도 뉴스 안 봐? 다들 힘든 거 알잖아. 강민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송재현 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지금 일부러 안 갚는 줄 알아? 상황이 이런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너는 나한테 돈밖에 안 보여. 결국 6개월이 지나서야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송재현 씨는 돈을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가 아니라, 야, 그때 진짜 힘들었어.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이었습니다. 강민호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 친구는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모르는구나.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송재현 씨 같은 인간들은 잘못을 인정하는 걸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진 거야. 내 잘못을 인정하면 나는 약한 사람이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상황 탓, 남 탓을 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책임은 절대 안 집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 안 하니까 고칠 이유가 없습니다. 10년 뒤에 똑같은 일이 생기면 또 똑같은 변명을 합니다. 상황이 안 좋아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성장할 수 없다. 그는 평생 같은 자리에 머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정확한 말입니다. 송재현 씨는 앞으로도 계속 약속을 안 지킬 겁니다. 그때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라고 말할 겁니다. 50년을 살았든 70년을 살았든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장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명확하게 정리하십시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하는 인간은 끊으십시오. 이쯤 되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 정말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지만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 합니다. 그게 최소한의 인간관계입니다. 송재현 씨 같은 놈은 평생 변명만 합니다. 그리고 당신한테 계속 상처를 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모르니까. 다음에도 똑같은 일을 반복할 겁니다. 그러니 끊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볼까? 아닙니다. 기회를 줘봤자 또 변명만 들을 겁니다. 성장 불가능한 인간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배울 줄 아는 사람하고만 어울리십시오. 변명만 하는 놈은 평생 그대로입니다. 63세 김순자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영희 씨를 5년 넘게 챙겨줬습니다. 명절 때마다 갈비찜 라겔라게 담아 가져다 주고 새벽에 가슴이 답답해 전화 오면 잠옷바람에 응급실 데려다 주고 이번 달만 하면 200만 원씩 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딱 한 번도 고마워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합니다. 순자 씨, 다음 주 목요일에 하나로마트 가야 하는데 10시쯤 돼. 김장할 때 포기김치 5-6개만 따로 해줘. 난 싱거운 거 좋아하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마치 김순자 씨가 원래 그래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김순자 씨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같은 동 이웃인데 내가 좀 챙겨줘야지.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시겠지. 그렇게 5년을 참았습니다. 그러다 작년 겨울 김순자 씨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한 달을 꼼짝없이 누워 있었어요. 박영희 씨는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문자 한 줄, 현관 앞에 바나나 한 송이도 없었어요. 겨우 회복해서 처음 밖에 나온 날 엘리베이터에서 박영희 씨를 마주쳤습니다. 어머, 순자 씨 어디 아팠어? 근데 다 나았으면 됐네. 나 다음 주에 이마트 가야 하는데 화요일 오후 돼? 미안하다는 말도 걱정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때 김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친구로 본 게 아니라 차 있는 203동 아줌마로 본 거구나. 하버드 대학교에서 20년 동안 수천 명을 조사했더니 아주 소름 끼치는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감사 표현을 안 하는 인간들 10명 중 9명은요. 상대방을 친구가 아니라 도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기능으로 본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거의 100%에 가까운 대다수가 본인이 고맙다는 말을 안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속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박영희 씨 같은 인간들 머릿속엔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생각이 뇌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 고마움을 느낄 턱이 없고 표현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5년을 챙겨줘도 10년을 도와줘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당연하게 여깁니다. 김순자는 원래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관계를 정의해버립니다. 당신은 그냥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쫓는다. 감사를 모르는 자는 타인을 수단으로만 본다. 정확한 말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인간은 당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쓰는 도구로 봅니다. 김순자 씨가 허리 다쳐서 쓸모 없어지니까 박영희 씨는 연락조차 안 한 겁니다. 이제 명확하게 정리하십시오. 감사 표현이 한 번도 없는 인간은 끊으십시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만 더 소진됩니다. 베풀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줘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관계는 끝난 겁니다. 그러니 끊으십시오. 박영희 씨 같은 인간한테서 연락이 오면 받지 마십시오. 부탁이 들어오면 거절하십시오. 미안한데 요즘 바빠서.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쓰십시오. 당연하게 여기는 놈에게는 1초도 아깝습니다. 철수야, 미안한데 이번 달만 부탁해. 급해. 카드값이 밀렸어. 밤 11시에 온 카톡이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67세 이철수 씨가 30년 지기 친구 한명수 씨한테서 받은 메시지입니다. 한명수 씨는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이철수 씨를 찾아왔습니다. 딸 결혼할 때도, 아들 사업 시작할 때도, 병원비 필요할 때도 이철수 씨를 불렀습니다. 이철수 씨는 매번 도와줬습니다. 30년 친구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철수 씨 부인이 암 투병할 때 한명수 씨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항암 3차 받고 구토하는 부인 옆에서 밤새 간호하면서도 혹시 하고 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철수 씨가 사업 실패해서 힘들어할 때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카톡은 일십, 전화는 받지 않음. 그러다가 6개월쯤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철수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런데 미안한데.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이철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 친구는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구나.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인간들의 머릿속에는 호혜성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내가 받았으니 나도 줘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한명수 씨 같은 인간들의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내가 힘들 때 철수를 찾아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철수가 힘들 때
내가 왜 가야 돼? 나도 바쁜데.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받을 때는 30년 친구를 들먹이고 줄 때는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문제라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내가 여유 있을 때 도와주면 되지.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호혜성이 없으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착취다. 일방적으로 주는 자는 결국 소진되어 무너진다. 정확한 말입니다. 한명수 씨는 이철수 씨를 친구로 본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 쓰는 ATM으로 본 겁니다. 돈 필요하면 찾아가서 뽑고 필요 없으면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이철수 씨가 힘들 때는 왜 안 갔습니까? 이철수 씨한테서 받을 게 없으니까입니다. 오히려 이철수 씨가 도움을 요청할까봐 피한 겁니다. 철수가 나한테 부탁하면 어떡하지? 나는 여유가 없는데. 이게 한명수 씨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이제 명확하게 정리하십시오. 너만 힘들 때 사라지는 인간은 끊으십시오.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30년을 알았든 40년을 알았든 상관없습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착취입니다. 한명수 씨 같은 인간이 요즘 어떻게 지내? 하면서 다시 연락하면 받지 마십시오. 미안하지만 나도 요즘 여유가 없어서 이 한마디로 끝내십시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인간은 설명해봤자 이해 못합니다. 오히려 철수가 왜 이래? 하면서 당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그러니 끊으십시오. 깨끗하게. 타인을 낮춤으로써 자신을 높이려는 자는 이미 밑바닥에 있다. 쇼펜하우어가 한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젊었을 때 베를린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헤겔이라는 당대 최고 철학자가 강의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다 헤겔 강의로 몰려갔습니다. 쇼펜하우어 강의실은 텅 비었습니다. 그때 어떤 교수가 동료 교수들 앞에서 쇼펜하우어를 비웃었습니다. 쇼펜하우어 선생, 요즘 강의실이 좀 한산하시죠? 학생들이 헤겔 교수님 강의를 더 선호하나 봅니다. 다른 교수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교수는 웃으면서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헤겔 교수님 철학이 훨씬 깊이가 있으니까요. 선생님 강의는 좀 애매하죠?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를 공개적으로 깎아내린 그자는 내 철학이 두려웠던 것이다. 나를 낮춰야 자신이 올라간다고 착각했던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 교수는 역사에 이름도 안 남았습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현재에도 반복됩니다. 에이, 그것도 모르세요? 요즘 사람들은 다 아는 건데. 부산 해운대에 사는 61세 최영숙 씨가 친구 모임에서 들은 말입니다. 말한 사람은 같은 동네에 사는 정밀한 씨였습니다. 그날 모임에는 7명이 있었습니다. 최영숙 씨가 스마트폰 사용법에 대해 질문했을 뿐인데 정밀한 씨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영숙 씨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다가 물어봤을 때도 정밀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는 맨날 결정을 못하네. 그냥 나 따라 시키세요.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최영숙 씨가 새로 산 옷을 입고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고, 그 옷은 영숙 씨한테 안 어울려요. 나이 생각 좀 하고 입어야지. 다른 친구들 앞에서.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간단합니다. 정밀한 씨 같은 인간들은 남을 깎아내려야 본인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봐봐, 영숙이는 이것도 모르는데 나는 알아. 영숙이는 옷도 못 입는데 나는 센스가 있어.
정밀한 씨가 왜 사람들 앞에서만 그럴까요? 관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영숙이보다 낫다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하니까.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진짜 위에 있는 사람은 남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정밀한 씨는 본인이 밑에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최영숙 씨를 끌어내려서라도 본인이 올라가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이미 밑바닥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문제라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야. 농담인데 왜 기분 나빠해?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오히려 최영숙 씨가 거리를 두려고 하면 화를 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책임을 상대방한테 돌립니다. 이제 명확하게 정리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깎아내리는 인간은 끊으십시오. 그래도 친구인데 농담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상하 관계입니다. 당신은 아래에 있고 그 사람은 위에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정밀한 씨 같은 인간과는 만나지 마십시오. 모임에 나오면 자리를 피하십시오. 오늘 일찍 가봐야 해서.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 사람이 왜 요즘 나 피해? 이렇게 물으면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무안하게 만드는 말 자주 하시잖아요. 그게 불편해서요. 그러면 100%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언제? 난 그런 적 없는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답하십시오. 제가 예민하든 말든 저는 불편하니까 거리 두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인간한테 당신이 왜 상처받았는지 설명할 의무 없습니다. 그냥 끊으십시오. 쇼펜하우어가 그 교수를 떠났듯이 당신도 정밀한 씨를 떠나십시오. 당신은 누구한테도 무안을 당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존중 못해주는 인간 부류는 인연이 아닙니다.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 없습니까? 윗사람한테는 90도 인사하는데 식당 직원한테는 손가락으로 탁자 치면서 부르는 놈. 회사에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웃는데 택시 기사한테는 아저씨, 빨리 좀 가요 하는 놈. 부장님 앞에서는 목소리 낮추고 공손한데 후배한테는 야, 이것도 못해? 하는 놈. 이런 인간들 한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까? 그래도 나한테는 잘하는데 저 사람 원래 성격이 급한가 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힘없는 자 앞에서 드러난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그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쇼펜하우어는 단골 카페에서 한 귀족을 봤습니다. 그 귀족은 동료 귀족들과 이야기할 때는 웃으면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카페 직원이 커피를 가져왔을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뭐야? 미지근하잖아. 다시 가져와. 손가락으로 탁자를 치면서 명령했습니다. 직원이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자 그 귀족은 웃으면서 동료들한테 말했습니다. 요즘 하인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쇼펜하우어는 그 장면을 보고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자 앞에서 인간의 진짜 얼굴이 나온다. 똑같은 일이 지금도 반복됩니다. 아줌마, 여기 물 좀요. 빨리. 대구에 사는 58세 박동진 씨가 식당에서 들은 소리입니다. 말한 사람은 같은 회사 선배 김태수 씨였습니다. 김태수 씨는 회사에서는 항상 공손했습니다.
부장님한테는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90도로 인사했습니다. 동료들한테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직원한테는 달랐습니다. 아줌마, 반찬 좀 더 갖다 줘요. 이거 모자라잖아. 반말의 명령조. 직원이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하고 가져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작 좀 갖다 주지. 손님 기다리게 하고. 박동진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보던 모습이랑 완전히 다른데? 다음 날 회사 엘리베이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엘리베이터를 잡고 계셨습니다. 김태수 씨는 고개도 안 돌리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도 없이. 그런데 바로 뒤에 이사님이 타시자 김태수 씨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사님, 어제 말씀하신 프로젝트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박동진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위아래를 나누는구나.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김태수 씨 같은 인간들은 사람을 지위로 봅니다.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나? 이 사람이 나보다 위인가, 아래인가? 이것만 계산합니다. 식당 직원은 본인보다 아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장이나 이사한테는 다릅니다. 본인보다 위니까 공손하게 대합니다.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이게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의 본성은 절대 안 바뀝니다. 지금 식당 직원한테 함부로 대하는 놈은 나중에 본인이 올라가면 후배한테도 똑같이 합니다. 지금 청소하시는 분한테 인사 안 하는 놈은 나중에 부하 직원한테도 똑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왜 인간의 본성은 힘없는 자 앞에서 드러난다고 했겠습니까? 약자 앞에서는 꾸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항할 수 없으니까 진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김태수 씨가 부장님한테는 왜 공손합니까? 평가받으니까. 찍히면 손해니까. 그래서 꾸미는 겁니다. 그런데 식당 직원은요? 평가 안 합니다. 찍혀도 손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플라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의 인품을 알려면 그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 이제 명확하게 정리하십시오. 약자한테 함부로 대하는 인간은 끊으십시오. 그래도 나한테는 잘하잖아. 지금은 잘할 겁니다. 당신이 필요하니까. 당신한테 찍히면 손해니까. 그런데 언젠가 당신이 약자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퇴직하거나 아프거나 힘이 없어지는 순간. 그때 김태수 씨 같은 놈이 어떻게 나올지 뻔합니다. 지금 식당 직원한테 하는 것처럼 당신한테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끊으십시오. 나는 그 사람이랑 식당 안 가면 되지. 아닙니다.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인간과는 아예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당합니다. 그러니 미리 끊으십시오. 약자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하고만 어울리십시오. 그게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고통의 대부분은 과도한 기대에서 온다. 쇼펜하우어가 한 말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상처 없이 온기를 나누는 비결이다. 기대를 버리고 선을 긋는 것. 이 두 가지만 할 줄 알면 어떤 인간들 틈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59세 윤미숙 씨와 61세 이혜정 씨. 명절날 둘 다 자식들을 기다렸습니다. 윤미숙 씨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야지. 이번에는 오래 있겠지? 기대했습니다. 자식들이 왔습니다. 밥 먹고 이 시간 만에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먼저 갈게요. 윤미숙 씨는 무너졌습니다.
며칠 동안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왔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준비했는데 이혜정 씨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이 시간 있다가 갔습니다. 엄마, 우리 먼저 갈게요. 이혜정 씨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자식들이 나간 뒤 차 한 잔 마시면서 TV를 켰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기대. 윤미숙 씨는 기대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래 있겠지. 내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고마워하겠지. 이혜정 씨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바쁘지. 얼굴이나 보면 다행이지. 기대가 없으니까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혜정 씨한테는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선. 경계.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큰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이혜정 씨는 그날 약속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래, 엄마가 봐줄게. 약속은 취소하면 되지.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미안한데 엄마 그날 약속 있어. 다른 날은 어때?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무슨 약속이 그렇게 중요해요? 애들 봐주는 게 먼저 아니에요? 이혜정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이번엔 안 되겠다. 선을 그은 겁니다. 여기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여기부터는 안 된다는 선.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혜정 씨한테 함부로 부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이 있다는 걸 아니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멘탈 강한 사람들의 공통점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대를 완전히 버립니다. 사람은 안 바뀝니다. 지금 이 시간 있다가 가는 자식은 내년에도 이 시간 있다가 갑니다. 지금 고맙다는 말 안 하는 친구는 10년 뒤에도 안 합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다. 기대를 제로로 낮추십시오. 그러면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둘째, 내 선을 명확하게 긋습니다. 여기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여기부터는 안 됩니다. 이걸 말로 표현하십시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신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선이 없으면 상대방이 계속 침범합니다. 엄마가 해주면 되잖아. 친구니까 해줘야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선을 그으십시오. 침범하면 즉시 거리 두십시오. 안 됩니다.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우화를 기억하십시오. 고슴도치들은 추운 겨울에 서로 몸을 붙여 따뜻하게 지내려 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으니 가시에 찔렸습니다. 떨어지니 추웠습니다.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았습니다.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기대 없이 선을 그어서. 그게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기대를 버리는 순간 자유로워집니다. 선을 긋는 순간 비로소 당신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제 실천하십시오.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다 받아들이고 여기까지 선을 긋고 그렇게 당신 마음을 지키십시오. 멘탈 강한 놈들은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인간은 혼자 태어나 혼자 죽는다. 그 사이에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지나가는 것들이다.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냉정하게 들립니까? 아닙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감사 표현이 한 번도 없는 인간. 당신만 힘들 때 사라지는 인간.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깎아내리는 인간.
약자에게만 함부로 대하는 인간,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변명만 하는 인간. 이 신호 하나라도 보이면 끊으십시오. 미련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 방어법을 기억하십시오. 기대를 완전히 버리십시오. 내 선을 명확하게 그으십시오. 이 두 가지만 할 줄 알면 어떤 인간들 틈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60년을 사셨습니다. 이제 충분히 참았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마십시오. 참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병입니다. 당신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연을 끊는 게 냉정한 게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선을 긋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신을 존중하는 겁니다. 기대를 버리는 게 포기가 아닙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십시오. 당신을 상처 주는 인간들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과 남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게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입니다. 60대, 이제 그만 참으십시오. 당신 인생입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이 영상 혼자만 보지 마십시오. 당신처럼 참고 사는 분이 꼭 있습니다. 저장하고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이런 인간 때문에 힘드셨던 적 있으십니까? 난 끊었다. 아직 못 끊었다. 지금 고민 중이다. 이 중 하나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좋은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 사람에 휘둘리면 인생이 손해입니다. 구독으로 중심 잡으십시오. 결론은 언제나 요즘 인간관계입니다.